이번 영상에서는 밀리의 서재의 최근 업데이트된 소설에 대해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데이트된 소설책은 완독은 안 하더라도 맛보기는 웬만하면 해보는 편이거든요. 한 권씩 보면서 맛보기 해본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책수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밀리 메인 화면에서 상병 표시 누르고 서비스 모아보기에서 새로 들어온 책을 누르면 신간만 볼 수 있어요. 분야는 소설, 정렬은 업데이트 순으로 해주고 도서 종류는 전자책으로만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할지 고민되는데요. 섀도우하우스부터 살펴볼게요. 표지만 봐도 스릴러 책 같죠? 밀리가 좀 아쉬운 게 지금처럼 책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책 페이지 없이 용량이 적혀있으면 몇 페이지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전 이럴 때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는 편입니다. 섀도우하우스는 100페이지 정도 읽어본 책이에요. 남편과 헤어진 여자 알렉스가 아들 둘을 데리고 어떤 마을로 이사를 오는데요. 이사 온 집 앞에 동물 사체가 상자 안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알렉스는 찝찝했는데 이 집에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저주 걸린 집이라는 소문까지 듣게 됩니다. 여기가 집값이 쌌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엄청 흥미진진한 스릴러인가 싶잖아요. 근데 전개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별다른 사건이 안 나오고 마을에 대해 계속 알아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접었습니다. 리뷰도 초반엔 지루했으나 라고 적혀있죠. 그래도 후반엔 재밌나 봅니다. 다음 잉글랜드 부인입니다. 이 책도 역시 책 정보가 없어서 다른 데서 찾아보고 재밌겠다 싶어서 본 책이에요. 장르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메이라는 가정부가 어느 저택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배경이 1900년대라 남편이 바깥 일을 하고 부인이 집안일을 하는 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메이가 가게 된 저택은 남편이 바깥 일과 집안일을 모두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메이는 처음엔 이 집의 부인을 부러워하는데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돼요. 흥미진진한 심리 스릴러 같아서 읽었는데 이 책도 전개가 엄청 지지부진합니다. 23년 10월에 나온 책인데 책 분위기가 몇십 년 전에 나온 고전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안 맞아서 보다 말았습니다. 고전 느낌 좋아하시면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넬레 노이하우스의 폭풍의 시간입니다. 셰리든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리즈인데요. 1편이 여름을 삼킨 소녀, 2편이 끝나지 않는 여름, 마지막 3편이 폭풍의 시간이에요. 이 시리즈가 표지가 예뻐서 눈이 가더라고요. 넬레 노이하우스 책은 백설공주에게 죽음을만 읽어봤는데 엄청 옛날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소름 끼치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을 굳이 읽어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내용은 여주 셰리든이 겪는 불행에 대해 다룬 스릴러 소설입니다. 이 시리즈는 하나도 안 읽어봐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공여행자의 모래시계입니다. 책 소개해보면 2020 본격 미스터리 7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나 본격 미스터리 추상작들을 눈여겨봤는데요. 점점 제 취향과 멀어져서 안 찾아보게 됐어요. 책 내용은 죽을 병에 걸린 아내를 살리려는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린 이유가 아내 집안에 걸린 저주 때문이에요. 이 집의 사람들은 35살 전에 모두 죽는다는 저주가 있거든요.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아내도 마침 34살인가 그래요.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저주가 시작된 과거로 가서 저주를 풀려고 하는 타임리프 책입니다. 재밌어 보여서 읽어봤는데요. 밀실 살인 미스터리인 것 같길래 읽다 말았습니다. 저는 밀실살인을 안 좋아하거든요. 가독성은 괜찮았습니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작가가 절대자처럼 등장해서 책에 개입을 합니다. 주인공을 과거로 보내주는 것도 작가가 해줘요. 다음 해바라기 마을 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데요. 저는 이 책처럼 대놓고 힐링 소설인 책들은 클리셰가 가득이라 안 보는 편입니다. 줄거리를 보니 예상대로 마을 해관에서 고민을 해결해준다는 내용이길래 패스했습니다. 다음 진 버든입니다. 할머니가 물려준 집에 손녀 부부가 이사를 가는데요. 그 집 앞마당에서 시체 두 구가 발견됩니다. 아무래도 할머니 집이니까 할머니가 유력한 용의자겠죠? 그런데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할머니가 범인인지 범인이라면 왜 그랬는지를 알아가는 내용이에요. 앞마당에서 발견된 시체? 일단 흥미보증수표죠.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것도 역시 전개가 좀 느려요. 시체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데 그 다음이 너무 느립니다. 전 재미없다 싶으면 빠르게 접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편이라서 바로 패스했는데요. 책 정보에 보면 반전이 있는 로맨틱 서스펜스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하시면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겠어요. 다음 비밀의 집입니다. 리지의 언니 메러디스가 34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여기서 34번째 생일 전이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 가문에는 34살이 된 사람에게 마치 정부 보조금처럼 돈을 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메러디스가 돈을 받는 게 싫어서 미리 죽인 거겠죠? 그런데 메러디스가 죽기 전에 리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미워하지 말아줘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메러디스의 죽음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파헤쳐가는 내용의 스릴러물인데요. 희한하게 아까 봤던 시공여행자의 모래시계 나이 설정이랑 비슷하네요. 이것도 기대보다 슴슴하길래 읽다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책 시식 전문가 맞죠?
다음 빨간 집입니다. 딸을 학대하던 엄마가 딸에게 유산으로 빨간 집을 남기는데요. 빨간 집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경찰도 마을 사람들도 그 사건을 쉬쉬하면서 덮으려고 합니다. 딸은 엄마가 죽어서도 괴롭히려고 이 집에서 살라고 했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왜 엄마가 딸을 이 집에 보냈는지 빨간 집의 비밀이 뭔지 알아가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직 안 봤어요. 서재에 일단 담아두긴 했는데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리뷰도 찾아봤는데 엄청 재밌진 않고 평타 정도라는 게 다수 의견이더라고요. 다음 김예령 작가님의 트렁크입니다. 최근에 드라마화되면서 화제가 됐죠. 김예령 작가님 하면 완득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2007년에 나온 책인데 작가님 데뷔작이었더라고요. 여기 적혀있는 책 중에는 우아한 거짓말, 너를 봤어, 가시고백, 샹들리에를 봤는데요. 어쩌다 보니 4권이나 봤네요. 다 평타 이상은 쳤던 것 같고 우아한 거짓말을 가장 감명 깊게 봤습니다. 단편 좋아하시면 샹들리에도 재밌어요. 트렁크는 계약 결혼에 대한 내용인데 그닥 흥미가 안 가서 안 봤습니다. 묘한 수리점 마음까지 고쳐드립니다. 이 책도 대놓고 힐링 소설이라서 넘어갔고요. 다음 시간 도둑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허투루 쓰는 시간을 빼서 저장해놨다가 그 사람의 생애 마지막에 돌려주는 내용의 책인데요. 시간여행 소재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보다가 덮었습니다. 전개가 느리다는 식의 문제라기보다 뒷내용이 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읽다 말았지만 별점은 좋은가 보니 꽤 재밌나 봅니다. 다음 수키와 니니입니다. 수키라는 이모가 사는 곳으로 은재가 첫 해외여행을 가는데요. 은재는 거기서 니니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수키와 니니예요. 하지만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돌아오죠. 은재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니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20년 뒤에서야 알게 됩니다. 소재가 재밌어 보여서 바로 읽어봤는데요. 저는 쫄깃한 스릴러를 기대했는데 표지처럼 굉장히 슴슴하게 진행돼요. 제가 너무 도파민 중독자인 걸까요? 20년 전과 현재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입만 해보고 다른 책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살인자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완먹한 책이에요. 주인공 희철과 우재는 아빠가 살인을 하면서 평범한 삶과 멀어집니다. 희철은 피해자의 가족이 수시로 복수를 하러 오고 우재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비슷한 처지의 둘이 만나 서로에게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전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주인공 둘이 처지가 너무 비슷하니까 얘기가 너무 일방향으로 가버립니다. 한 번은 희철의 관점으로 나오고 한 번은 우재의 관점이 나오는데 화자가 바뀌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한 명은 다른 설정이었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별점 3개를 줬습니다. 다음은 차인표님의 그들의 하루입니다. 배우로 유명하시지만 장편 소설을 무려 3권이나 내신 작가님이기도 하시죠. 그들의 하루는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한 4남자의 인생 역전 이야기인데요. 다른 두 책과 달리 이 책은 코믹함을 섞은 감동 소설이더라고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너무 재밌게 봐서 인어사냥도 봤었는데 제 취향이 아니길래 중간까지 보다가 말았고요. 그들의 하루도 서재에 담아두기만 하고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펴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긴 한데 내 남자 이야기가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서 아직 보류 중이에요. 혹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책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다음 영숙과 제이드입니다. 나름 기대했던 신간인데 이것도 실망을 좀 했습니다. 딸이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 엄마가 젊은 시절 낯선 남자와 찍은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엄마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지죠. 이 내용이 거의 책이 시작하자마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이 남자의 신상을 추적하는 흐름으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1장은 딸의 어린 시절이 나오고 2장은 엄마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요. 100페이지 넘게 봤는데도 그 사진 속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코빼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의 정체가 궁금해서 본 거였는데 절반을 봐도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확 식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고생을 하는데 그게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독성은 꽤 좋았어요. 다음 악몽과 망상입니다. 부제가 어느 인터넷 정신병동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서 병원의 일상을 담은 책인가 했는데요. 줄거리를 보니까 스릴러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연주하다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첼로 연주자, 어릴 적 기억을 잃어버린 이중인격자 등등의 환자들이 이야기마다 한 명씩 나오는데 그 환자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가는 책인 것 같아요. 장편인데 사실상 단편과 비슷한 구성인 걸로 보입니다. 옥차가 16개인 거 보면 환자가 16명인가 봐요. 중국 당당왕 신간 1위에 더우인 심리 분야 1위라는데 무슨 상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673쪽이나 돼서 저는 차마 시작을 못했는데요. 의학 스릴러 좋아하시면 취향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미제레레입니다. 줄거리 보고 재밌겠다 생각해서 봤는데 이것도 좀 아쉬웠어요. 영음이란 여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죽는 걸 볼 때만 음식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1장에서는 영음의 엄마가 영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영음하다는 무당을 모셔서 구슬하는데요. 무당이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나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2장으로 넘어가서는 분위기가 좀 처지더라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상할 정도로 밀리의 서재에서 이 책만 글자가 유독 크게 나옵니다. 전 휴대폰으로 밀리를 보는데 한 화면에 문장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올 정도로 글자가 크게 나와요. 문의도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영음이 음식을 먹는 장면은 보지도 못하고 하차했습니다. 글자가 정상적인 크기였다면 조금은 더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은 4월이 되면 그녀는입니다. 표지가 엄청 예쁘죠? 30대 의사 후지시마와 야요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후지시마에게 9년 전 헤어졌던 여자친구의 편지가 옵니다. 이별 후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편지가 와서 의아했죠. 그런데 며칠 후 야요이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읽으면서 느낀 점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 사랑에 빠진 순간에 쓴 책 같았어요.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큰 기대 없이 본 책이었는데 딱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영화로도 나왔다고 해서 영상으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평점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처럼 기대 없이 보면 그냥저냥 볼만한 복잡한 로맨스 소설입니다. 다음 과거의 굴레입니다. 이 책은 제5회 디멘시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작품인데요. 디멘시아 공모전은 2017년부터 시작한 공모전으로 치매에 대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과거의 굴레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알츠하이머에 걸린 며느리의 고부 갈등 이야기예요. 초반에 꽤 잘 읽혀서 어려움 없이 읽어나갔는데요. 며느리가 계속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다고 화를 내는 시어머니와 억울해하는 며느리의 구도가 무한 반복됩니다. 같은 전개가 나오니까 굳이 끝까지 읽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넘게 읽었는데 덮었습니다. 글은 잘 쓰셨는데 아무래도 주제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5회 디멘시아 대상도 밀리에 있는데요. 미네 작가님의 레테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굴레가 며느리의 시점이었다면 이건 치매에 걸린 엄마를 돌보는 딸의 시점이에요. 올해 발표한 제8회 대상은 반고은 작가님의 은미가 차지했고 12월 달에 출간했습니다. 다음은 치팅데이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희태는 한 달에 한 명만 자신의 기준에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죽입니다. 희태에겐 그날이 치팅데이인 거죠. 희태의 다음 타깃은 자식을 학대하는 여자였는데요. 1일이 되자마자 그 여자를 처리하려고 뒤를 밟는데 어떤 괴한이 나타나 희태보다 먼저 그 여자를 납치해갑니다. 이때부터 희태와 괴한의 대결 구도가 성립됩니다. 완독한 책인데 꽤 재밌었습니다. 글을 잘 쓰셔서 걸리는 부분 없이 술술 읽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스릴러 좋아하시면 꼭 읽어보세요. 다음은 빛이 이끄는 고수로입니다. 나온 지 4개월이 됐는데 계속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는 책이죠. 주인공 리메에르는 직업이 건축가인데 정작 자신의 집은 디자인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싼 집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해뒀는데 마침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싸게 집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집주인인 피터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잘 써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가인 리메에르를 선택한 거였어요. 읽으면서 리미에르와 피터가 빨리 만났으면 했는데 여기서 시간을 끄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실제로 건축가라고 하더라고요. 가독성은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다음은 급류입니다. 급류는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바깥은 여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작가님이 김혜란 작가님의 단편집인데요. 17년 여름에 나온 책인데 갑자기 밀리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당시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볼 때였거든요. 좋아했던 작가님이니만큼 나오자마자 보고 싶었는데 대출 예약자가 너무 많아서 그해 겨울이 되고서야 읽었습니다. 책 제목은 바깥은 여름인데 겨울에 읽은 거죠. 저자 속에 있는 달려라, 미침이 고인다, 비행운, 두근두근 내 인생 다 재밌게 봤고요. 바깥은 여름도 진짜 좋았어요. 그 시절 제가 좋아했던 감성이 꽉꽉 담겨 있었거든요. 7개의 단편이 실려있는데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공허함입니다. 아직도 대사 중 하나가 기억이 나요. 아이가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너가 너의 얼굴을 본 시간보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본 시간이 더 길다는 거 알고 있니?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상하게 전 이 대사가 마음에 남더라고요. 단편집 좋아하시면 바깥은 여름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은 세뇌살인입니다. 2016년에 나온 짐승의 성 개정판이에요. 잔인한 걸로 정말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의 못된 놈이 나라 팔아먹은 범죄자들에게나 할 법한 고문을 평범한 가족들에게 저지릅니다. 이게 더 잔인하게 보였던 건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에게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상황을 만들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좀 보다가 힘들어서 3분의 2 정도 해서 포기했는데 잘 읽히긴 합니다. 잔인한 거 못 보시면 절대 비추천이에요. 다음은 경로 이탈입니다. 김대리가 죽었대로 유명한 서경희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67쪽밖에 안 돼서 시간이 애매하게 빌 때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돼지우리의 불을 지르고입니다. 넥서스 경장편 4회 우수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김대리가 죽었대가 넥서스 경장편 3회 대상작입니다. 4회 대상작은 우린 세계 최강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밀리에 있습니다. 제가 돼지우리의 불을 지르고에 관심이 간 건 꼭 성장해야 돼요? 딱 이 한 문장 때문이었어요. 왠지 이 문장에 눈이 가더라고요.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꾸민 주인공이 돈이 필요해서 한 달 동안 다큐 촬영팀 스태프로 일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난 잠깐만 여기서 일할 뿐 너희랑 가는 길이 달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촬영장에서 겪는 일들로 책이 끝까지 진행되는데요. 파격적인 스토리를 기대하고 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밍밍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 50페이지 정도는 안 읽었습니다. 사건을 기대하기보다 막 입사한 회사 인턴의 생존기 정도로 생각하고 보시면 괜찮게 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주인공이 선배
선배들에게 일 못한다고 욕을 엄청 먹거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밀리의 서재 소설 신간 훑어보기 2탄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